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3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지울 거 지우고요. 정리할게요. 그럼 여러분, 자, 여기에서요. 조금 잡아주실래요? 여기에서 예, 여기까지 한번 좀 잡아주세요. 나오나? 그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몇 가지 지우고요. 또 이제 부가 설명 좀 할게요. 자, 이 부분 좀 지우고요. 지우고, 그다음 이 부분도 좀 지우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좀 지우고, 그다음 이 부분도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출제될 거거든요. 가령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또 설문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설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지문을 풀어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전세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또는 전세권 경정 등기는 또는 전세권 말소 등기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어떤 실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존 등기를 하는 건지 이전 등기를 하는 건지 경정 등기를 하는 건지 변경 등기를 할 건지 말소 등기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까지 문을 열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문이 지금 여러분이 용어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내용에 의한 분류 이거 설명하면서요. 우리 등기사항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 권리들을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있냐면요. 147페이지를 잠시만 보시게 되면 등기사항과 등기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사항에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토지하고 넘겨보시면 건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1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부동산 물권,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환매권이라고 되어 있고 법 제3조 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150페이지 봅니다. 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뭐예요? 아래에 있는 8가지의 권리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런 8가지의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에 대해서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좀 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 사항에서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자, 등기 사항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2가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등법 3조를 기준으로 하면 8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변동해서 변동의 모습이 6가지가 나타나요. 물건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는요. 제가 적어 볼 테니까 일단 저랑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그 다음 임차권, 이렇게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 물론 환매권도요, 우리 부등법 53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3조에 규정된 걸 기준하면 8개. 그 다음에 변동의 모습이요,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권리의 특징 중에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까지, 이렇게 저당권까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이제 물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권을 쓰고, 이제 권리질권은 물권에 파생된 형태고요. 채권은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고요. 임차권은 완전한 채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아래에 있는 3가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있는 5가지의 권리만 여러분이 일단 신경 좀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변경이라는 개념 안에는 등기의 유형이 변경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 경정 등기라는 게 있어요. 변경이라는 개념 안에는 등기로 따지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설정은 설정 등기, 보존은 보존 등기, 이전은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멸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설정 등기가 어떤 건지, 보존 등기가 어떤 건지, 이전 등기가 어떤 건지, 변경 등기가 어떤 건지, 경정 등기가 어떤 건지, 말소 등기가 어떤 건지 한 6개 정도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습니다. 물권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권 법정주의를 해가지고 물권은 개인이 사사로이 창설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권을 분류할 때 여러분이 아마 민법에서 이렇게 분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그러면 본권에는 완전한 물권, 그 다음 제한 물권. 그래서 완전한 물권에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제한 물권에서 또 2가지로 또 나누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한 물권에서는 크게 용익 물권, 그 다음 담보 물권, 이렇게. 그럼 용익 물권에서는 또 3가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에는 유질저해서 유치권, 질권, 그 다음 저당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가지의 물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개 있는데 물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5개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뭐는 질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점유권과 유치권은요, 점유로서 외부에 공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등기부를 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고, 등기라는 방식이 없어도 공시가 되거든요. 점유권자가 누군지, 유치권자가 누군지가 공시가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로서 공시할 필요가 없고, 질권이라는 것은 동산을 목적으로 할 때 질권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민법에서는 질권은 동산에 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근데 권리 질권하고 질권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나와 있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제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개념적 요소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 등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설정 등기가. 이 설정 등기 자체가 우리 등기의 어떤 내용을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정이라는 개념은 설정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설정 등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권을 크게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지배할 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리의 원천. 물건을 지배할 때 정당한 권리의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의 원천, 정당한 권리의 원천, 그걸 권한이라고 하는데 권한이 있어야 성립하는 권리를 본권,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를 점유권 이렇게 해서 가장 크게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성립하는 물권이고 점유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성립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일단 크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 성립하는 권리가 완전 물권과 제한 물권이 있는데 그러면 완전 물권과 제한 물권 얘네들을 비교할 때 쓰는 것은 권능이라는 개념을 따집니다. 권능. 그럼 권능에서 우리가 물건에 대한 권능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할 수 있는 이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완전한 물건이래요. 어떤 우리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권리가 완전 물건이고 그 권리는 뭐 하나밖에 없냐면 소유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제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한 물건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일정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럼 그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한되는 물건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제한 물건은 어떤 게 제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용익물건이라는 표현도 쓰고 담보물건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용, 수익. 그러면 용익물건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처분권능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물건. 그러면 담보물건이라는 권리는요. 그냥 처분물건이라고 읽으셔도 좋아요. 처분물건. 그럼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하는 것이고 처분 권능이 제한되어 있구나. 처분 권능, 처분 물건, 담보 물건이라는 것은 처분 권능은 있는데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되어 있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제한 물건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처분 물건은 뭐다? 저당권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래요. 여러분, 제가 건물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창고를 지어요. 창고를 짓습니다. 그럼 창고를 지으면 창고를 하나 신축을 하거든요. 창고를 신축을 해요. 그럼 창고를 하나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우리 18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차차 배우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 소유권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 소유권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라는 표현은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창설될 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라는 표현은요,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어요. 소유권만.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아래에는 차후 현대 했으니까 이러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지상권 보존, 지역권 보존 이런 말을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소유권이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보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유권이 응행하고 태어난다. 소유권 보존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응행하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행하고 태어나는 거, 소유권이 태어나면 보존이라고 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응행하고 태어나면 설정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전세권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전세권이 응행하고 태어난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설정 등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창고를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소유권이 응행하고 태어났으니까 그걸 공시하기 위해서 그런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걸 등기상에서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시할 때 건물이 신축이 되었구나. 그럼 그걸 공시할 때는 어떤 등기를 합니까?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수매를 매립을 했다. 그럼 토지가 응행하고 태어났다. 그럼 무슨 등기를 할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등기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등기가 어떤 실체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실체관계가 있을 때 이런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 등기를 보면서 어떤 실체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1단계 문을 열어야 2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설정 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응행하고 태어나면 뭐다? 설정 등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을 다음 주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권리자 의무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의 내용적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이 응행하고 태어날 때는요. 자, 봐보세요. 소유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일단 소유권은 공유수매를 매립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로서 응행하고 태어나요. 소유권이. 그럼 소유권이 딱 태어나면 소유권은 어떤 권능을 가집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권능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태어났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응행하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최초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세권은 하나님이 오늘부터 당신은 전세권자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권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응행하고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권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 그럼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최초 태어날 때는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잖아요. 소유권. 소유권이 맨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소유권이. 그럼 소유권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어떤 권능을 가져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이 세 가지 권능을 소유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태어날 때는요,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이 사람들에게 설정 행위로서 넘겨줘야, 사용 수익 권능을 설정 행위로서 넘겨줘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고,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고, 지역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중에 민법에서 이제 권리의 탄력성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에 관해서 나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보고 그 창고 있잖아요. 내가 그 창고를 일정한 금액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즉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창고의 용도에 맞게 제가 사용 수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면 5억만 내세요. 전세금. 사용 수익하게 해줄게요. 오케이. 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과 관련되는 것은 민법에서 배우겠다. 그죠? 그러면 전세권 물건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건물주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창고 건물을 제가 5억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콜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전세권 설정 계약이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이 만들어지면 저는 여러분에게 뭘 줘야 되냐면 그 창고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제가 설정 행위로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라고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고, 그걸 등기로서 구체화 시킬 때 쓰는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딱 되는 순간 한국에서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응행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사용 수익 권능을 설정 행위로서 넘겨줬잖아요. 그럼 넘겨주면 저는 그 창고를 여러분이 5억을 받고 넘겨줬는데 제가 창고를 계속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써야지. 그래서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 권능을 잃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 행위를 해준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전세권 설정 행위를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권자.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 권능을 잃으니까요. 이 자를 우리는 다음 주에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응행하고 처음으로 얻게 돼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처음으로 얻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얻었으니까 전세권자로서 권리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소유권자가 설정 행위로서 넘겨준 사용수익 권능을 얻고, 소유권자는 사용수익 권능을 잃고,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사용하고 뭐다?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익물권이라는 권리,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이런 권리들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 사용, 수익 권능을 설정 행위로서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라고 받을 때, 이때 등기로서 구체화가 될 때가 전세권 설정 등기인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기본적 가치가.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이렇다, 그죠? 봐봐요.
자, 상용이가 원래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능이 있었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상용이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봤을 때는 소유권은 원래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능이 있었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됨으로써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상용이잖아요. 소유자. 그 전세권 설정 행위를 해준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뭐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그럼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를 줄여서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없어져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지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얻게 되죠. 그럼 여러분을 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전세금 돌려주겠죠. 그럼 여러분 저한테 참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건 실체관계상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니까 등기부상에서도 전세권을 없애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때 없애주는 등기를 전세권 말소 등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되면 자, 전세권이 소멸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사용수익 권능은 하늘로 없어져요. 다시 저에게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죠. 그럼 나는 원래는 처분 권능만 있었는데 전세권이 소멸되어서 말소가 되면 다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 그죠? 그죠? 그럼 저는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전세권자인 여러분은 권리를 잃게 되고 저는 다시 권리를 얻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이렇다 그죠? 이렇게 있다가 사용수익 권능이 없어졌다가 다시 사용수익 권능이 돌아왔다가 없어졌다가 돌아왔다가 없어졌다가 돌아왔다가 이걸 권리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고 그걸 등기화시킬 때는요. 등기화시킬 때는 소유권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줄어들고 전세권 말소가 되면 소유권은 다시 사용수익 권능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전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 권능을 얻으면 이렇게 되고 사용수익 권능을 잃으면 이렇게 되고 사용수익 권능을 얻으면 이렇게 되고 잃으면 이렇게 되고 되겠나요? 이런 것을 다 권리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걸 등기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요.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등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체관계의 내용적 부분을 등기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내느냐 그걸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정 등기,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일단 세 가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럼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이거예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내 거, 소유권. 이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처분한다. 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만이 가능해요. 소유자만이 가능한데 소유자가 이 처분 권능을 저당권 설정 등기로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이 저당권자도 이 소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 처분물권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소유자가 처분 권능을 교환가치로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자는 처분 권능을 가지게 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 저당권자는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처분 권능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처분 권능을 행사해서 경매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저당권 실행을 한다라는 말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담보 가치로 제공을 하고 그걸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제공이 되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무서운 권리죠. 나의 소유권은 나만이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아닌 자가 나의 소유권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 무섭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권리가 저당권이 됩니다. 그럼 차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강론에 가서 차곡차곡 배우도록 하고, 그럼 설정 등기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설정 등기는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전세권이 태어나고 지상권이 태어나고 지역권이 태어나고 저당권이 태어나야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이란 권리가 이전도 되고 변경도 되고 경정도 되고 말소도 된다.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일단 태어난다. 그럼 소유권이 태어났을 때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가 태어났을 때 하는 등기가 설정 등기.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일정 부분 설정 행위로서 설정 행위를 해줘야 그러한 설정 등기가 만들어진다. 그럼 설정 등기가 되면 소유자를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고,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이면 지역권 설정자,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자, 이런 표현을 쓸 거고, 설정자는 일정한 부분의 사용수익 처분 권능 중 일정한 권능을 잃게 되고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자는 권리를 얻게 된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할 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시험지에 나옵니까? 이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 자체를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에 관한 개념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 이 말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변경과 경정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도 있는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지금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소멸된다. 권리가 소멸됐다는 게 소유권 말소 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이전 등기든 변경 등기든 경정 등기든 처분 제한의 등기든 말소 등기든 이런 등기들은요. 이런 등기들은 소유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전 등기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볼게요. 지금 갑에서 을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갑이었죠. 근데 누구로? 을로.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될 때, 다시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될 때 쓰는 등기가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변경 등기라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란다고요. 권리의 주체가 바뀌면. 자, 그러면 이전 등기와 변경 등기는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볼게요. 권리의 주체가 사례에서는 갑에서 을로 이렇게 권리의 주체의 변경, 실체관계상에서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면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자, 을이 여러분에게 을이라는 자가 여러분이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그 부동산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게요 하니까 여러분이 을이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럼 전세금 지급하고 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을구의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해서 전세금 5억 해서 전세권자는 A 성명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로서 A라는 전세권이 응행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을은 사용수익 권능을 잃고 A는 사용수익 권능을 얻는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설정자, A는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수익 권능을 잃으니까 권리를 잃는 자로서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를 얻으니까 권리자라는
라는 표현을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배우려면 이 개념을,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정리하려면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했죠? 자, 그런데 그럼 전세권자가 지금 A인데 전세권자가 B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A에서 B로 바뀌는 것은 전세권의 주체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바뀌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는 여러분은 무슨 등기를 한다?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면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하나 또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과 경정 등기인데요. 자, 변경과 경정 등기라는 개념은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될 때,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느냐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럼 권리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럼 그 말은 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에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을이라는 친구와 A라는 친구가 이걸 보게 되면 전세금 5억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주체고요. 그럼 이 주체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A를 제외한 것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 전세금은 저 사례를 가지고 갈게요. 을 소유자 을과 A가 무슨 계약을 했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은 5억 이렇게 하기로 이러한 실체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실체관계가 있으면 을구, 제가 을구만 적을게요. 을구에는 1.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전세금은 얼마? 5억 A 이렇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란 건 결국은 뭐예요? 여기 있는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등기로서 공시할 건데, 두 번째, 실체관계를 알고 있어도 어떤 등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면 등기부를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의 가장 기본은 이런 거예요. 어떤 등기가 주어질 때, 어떤 실체관계가 만들어질 때 어떤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등기법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초 과정에서.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되어 있다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뭐가 된 상태로? 일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B로 바뀌면 이거는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주체가 바뀌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최초 전세권이 태어나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자, 근데 이 상태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이렇게 등기가 일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후발적으로 변화가 발생해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전세금. 맨 처음에 할 때는 5억 실체관계에 맞도록 해놨는데, 후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A에게 전세를 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세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좀 증액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을 증액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죠? 안 좋지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세금 증액에 합의를 한 거예요. 몇 억으로? 10억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실체관계에 변화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했죠. 실체관계상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만나서 전세금 증액합시다. 오케이 해드릴게요. 10억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 내용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럼 등기부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실체관계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도 실체관계에 맞도록 정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이때 어떤 등기를 하는 거냐? 이때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전세권 변경해가지고 얼마? 10억 이렇게 증액하는 이런 등기를 해준다고 실체관계에 맞도록.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독립한 번호를 가진 등기를요 주등기라고 해요. 여기는 독립한 번호에 부가해서 가지를 붙여서 또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해요. 이건 뭐다? 독립한 번호는 주등기, 독립한 번호로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 순위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이렇게 실선으로 지어지고요. 10억 이렇게 외부에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본래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인데 이때는 전세권 자체가 전부가 실체관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내용은 전세금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의 내용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하고 등기사에서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를 시정해 줘야 돼요. 이때 시정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변경 등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실체관계상에서 전세금이 증액이 된다든지 전세금이 감액이 된다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등기를 할 때는 실체관계와 등기사의 실체관계가 달라졌으니까 그걸 바로 잡을 때는 뭐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봐봐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5천만 원으로 했거든요. 5천만 원으로. 근데 등기부에는 5억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거 할 거거든요. 체결할 당시에는 5천이었는데 등기부에는 5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체관계하고 등기하고 기록되면 등기부 지금 잘못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5억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죠. 5천만 원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의 내용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일부가 뭐하다? 불일치하다. 그럼 시정하는 등기를 해줘야 될 건데 이때 전자는 후발적이었잖아요. 원래는 일치되어 있었는데 후에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해서 달라지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변화에 맞도록 받쳐줘야 되고 근데 지금은 체결할 당시에 5천이었는데 기록될 때 잘못 기록해서 5억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후발적인 원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잘못되었다. 즉 그걸 우리는 원시적으로 일부가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애초에 기록될 당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적으로 기록할 당시부터 일부가 잘못되었다면 이때는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등기? 경정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시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이었다면 전세권 경정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 5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과 경정은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권리의 내용상에서 그 전집부가 아니라 내용상에서 전부이 아니라 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존속기간이라든지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라든지 저당권에서는 금액 같은 거 피담보채권 금액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실체관계에 맞도록 잡아주려면 실체관계에 맞도록 정리를 해주려면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데 그럼 변경 등기를 기록할 거냐 등기관이 경정 등기를 기록할 거냐의 문제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기록될 당시부터 잘못되었다면 경정이고요. 기록할 당시는 맞았지만 후에 다른 원인이 발생해서 일부를 바로 잡아줄 때는 정리를 할 때는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변경 경정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요.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그러면 소유권 예고는 다 똑같을 거예요. 전세권 보존 이 말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 이전 가능하고 전세권 변경 가능하고 전세권의 처분 제한도 가능하고 전세권의 말소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메일 정리 노트 4번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4번. 작년 기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등기 후. 자, 등기가 된 후. 자, 4번 봅니다. 등기 후 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미. 등기 후에 등기 사항의 변경이 생겼다. 자, 등기 후에 등기 사항의 변경이 생겼다. 이때 실체 관계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후 등기 사항의 변경이 생겼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후발적이라는 거예요. 후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등기가 되고 이후에 등기 사항의 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때는 원시적이 아니라 뭐다? 후발적이죠. 그럼 후발적인 경우에 일부라면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지 경정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설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등기가 되고 후에 등기상의 변경이 생겼다면 이거는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니까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경우에는 뭘 신청하는 게 맞겠다?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게 맞겠다. 그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개념적인 부분도 출제원이 가볍게 물어본다. 그죠? 그럼 31일 때 물어봤을 때는요, 개념적 요소를 아예 쉽게 풀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풀어서. 그럼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관계상에서 내용을 여러분에게 딱 주어지면, 아, 이런 실체관계라면 설정 등기를 해야 돼. 주체가 바뀌고 있네?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런 권리의 내용에서 일부가 바뀌고 있네? 그럼 변경 아니면 경정 등기를 등기한에 기록해주면 되는데, 아, 그럼 나는 변경을 할까, 경정을 할까? 고심하지 말고, 원래 기록할 때는 일치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 원래부터 불일치가 발생되어 있다면 경정.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체관계는 없어졌는데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실체관계에 맞도록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것은 뭐다? 말소. 이 정도 설정, 보존, 이전, 변경, 경정, 말소 등기 정도는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서를 가볍게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50페이지에 4번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이라고요.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제가 여기에 뭐 해놨습니까? 여기에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는 여기에 별표 해놨잖아요. 이 내용은요, 무조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는 출제위원이 부동산 일부를 이 자체로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권리의 등기에 들어가 가지고 부동산 일부에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게 뭡니까? 권리 일부에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일단 무조건 기본 고정은 한 문항짜리예요. 한 문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간단하게 이것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쪽에는 필기한 게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잡아지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잠시 후에 오늘 했던 내용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